우리가 항상 조심해야 될 패턴이 여기에 있어요. 고객은 다운 페이먼트만 보고 열심히 저축을 해요. 그래서 다들 그 숫자가 필요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알고 있으니까 계약에 들어가고 나서야 한 번도 계획에 없던 1만 불에서 1만 5천 달러가 갑자기 필요하다는 걸 알게 되는 거죠. 결과는 둘 중에 하나인데 둘 다 나빠요. 저축을 탈탈 털어가지고 클로징을 하거나 아니면 딜을 포기하거나. 그죠? 어떤 쪽이든 고객은 그 과정이 함정 같았다, 힘들었다라고 말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 기빙 트리의 기준은 되게 간단합니다. 우리는 본질이 뭔지 파악을 하고요. 우리 고객은 절대 계약 중에 처음으로 캐시 투 클로즈 금액을 듣지 않을 겁니다. 이거를 가정이 아니라 데이터로 풀어보겠습니다. 우리가 클로징 코스트 영상 유튜브나 인스타그램에서 보다 보면요. 대표적인 표현이 모두가 내 주머니 속에 안 보이는 이 손을 넣고 있는 것 같다라고 하더라고요. 나머지 주제들도 fee fatigues, 정보 부족, 과거의 불쾌한 경험담 그런 것들을 많이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항상 핵심 포인트를 기억해 주세요. 대화에서 여러분들의 역할은 변호인이 아니라 통역사입니다. 업계를 인더스트리 스탠다드를 정당화하려고 설명을 드리는 게 아니라요. 각 라인이 각 fee worksheet이 무엇을 사는지, 무엇을 대변하는지, 무엇을 설명하는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수수료 뒤에 서비스가 보이는 순간 모든 저항들이 저절로 줄어들게 될 거예요. 그래서 클로징 코스트는 구매가의 2에서 5%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이게 기준선이거든요. 클로징 코스트는 보통 구매가 기준인데 40만 달러 집이면은 8,000불에서 2만 달러 정도예요. 다운 페이먼트와는 별도죠. 그래서 이 범위를 이렇게 넓게 만드는 요인이 뭔지 보세요. 재산세, 보험, 클로징 날짜가 대표적입니다. 렌더 프라이싱이 아니에요. 그래서 렌더에 10군데를 전화해보세요라는 조언이 바이어들에게 도움이 안 되는 거고요. 우리의 차별점이 오퍼를 넣기 전에 Itemized Cash to Close Estimate을 제공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3bucket framework, 이게 오늘 핵심이거든요. Loan Estimate의 모든 항목은 이 세 개의 버킷 중 하나에 들어갈 거예요. Bucket 1, Real Fee, 실제 사람이 하는 실제 서비스예요. Bucket 2, Prepaid, 고객 본인의 돈이 조금 일찍 내어지는 것. 그다음에 Bucket 3, Escrow, 고객 본인의 돈을 미래 청구서에 미리 보관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핵심 문장을 그대로 외워주세요. 클로징 코스트의 대략 3분의 1은 수수료가 아니라 고객님 본인의 돈이 조금 일찍 도착하는 것뿐인 거예요. 좀 일찍 도착한다는 의미가 이 third party fee로 없어지는 돈이 아니라요. 모기지 스테이먼에 반영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첫 미팅에 이 문장을 말하고 시작을 하면 고객의 어깨가 좀 풀리는 게 보일 거예요. 딱 이렇게 텐스하고 있던 분들이 돈이 이렇게 비싸? 왜 기빙트리의 클로징 코스트는 이렇게 말도 안 돼? 라는 부분들이 있어가지고 objection을 클리어하고 저희가 대화를 진행할 수 있게 될 겁니다. 자, 좀 더 딥다이브를 해볼게요. Bucket 1, Real Fee 같은 경우는 진짜 수수료예요. 렌더의 Origination, Underwriting Fee 같은 것들, 그다음에 Appraisal Fee, Credit Report Fee, Title Settlement Fee 그런 것들이 되겠죠. Recording Fee도 될 수 있겠고요. 그래서 한 줄 한 줄이 계약서를 이 컨버전으로 바꾸는 실제로 라인이 있는 거거든요. 여기서 공짜로 돈을 받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third party fee로 줘야 되는 돈이기 때문에 정확히 그렇게 설명하시면 됩니다. 자, 여기에서 지금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프리페이지에서 이 junk fee 라는 인식이 있는데 요거를 좀 이제 미리 말하고 넘어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애초에 수수료가 아니라요. 주택보험 1년치 어차피 내야 될 보험이고 클로징 납부 시점만 정하면 돼요. 그 다음에 prepaid interest, 펀딩 날짜부터 월 말일까지의 날짜를 이자로 계산합니다. 그러니까 클로징 날짜에 따라 가지고 수백 달러에서 수천 달러까지 레버가 되는 거예요. 이 박스 안에 보시면은 그 스크립트를 제가 썼는데 견적서에서는 이 가장 큰 두 항목을 이제 10초, 15초 내에 해석을 해가지고 전달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요 homeowners insurance와 prepaid interest가 렌더 fee가 아니기 때문에 이게 항상 들어가는 거고 저희가 인파운드 에스크로를 하는 순간 집보험 1년치와 추가로 집보험 6개월치, 4개월치를 더 받게 되니까 이게 숫자가 튀게 될 거예요. 자, 그래서 버켓 3 에스크로 어카운트를 좀 얘기해 보겠습니다. 렌더가 고객을 위해서 만들어주는 적금 계좌 같은 형식이에요. 재산세와 보험, 갱신 같은 큰 연간의 애뉴얼 프리미엄이 나오는 것을 매달 나눠서 내게 해주죠. 그래서 초기 예치금은 보통 재산세 3개월치, 보험 2개월치인데요. 이건 베이스라인이고 어떤 달에 클로징을 하냐에 따라서 이 금액이 6개월이 될 수도 있고 8개월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우리 캘린더 이어면은 January to December 이렇게 부르죠. 근데 프로퍼티 텍스를 계산하는 카운티의 캘린더는 7월 1일부터
다음 해 6월 30일까지 된다. 이거를 알고 접근을 하면 이 숫자들이 좀 더 이해가 될 겁니다. 그러니까 여전히 고객들의 돈이에요. 누구의 수익으로 가는 것도 아니고요. 저는 보통 이거를 갯돈으로 비유를 해요. 저는 이 익숙한 개념이니까 에스크로가 수상한 게 아니니까 자연스럽게 여겨지게끔 느껴지게끔 이렇게 유도해서 설명을 하게 되겠죠. 그래서 이제 six parties, purchase transaction, 뭐 refinance transaction 할 때 요 사람들이 돈을 받게 됩니다. 진짜 등장인물들이에요. 이제 렌더, 어프레이저, 뭐 타이틀 회사, 카운티랑 주정부, 보험, 인스펙터. 보통 이렇게 역할들이 다 다르죠. 저희는 보통 홈오너십 journey라고 불러요. 그래서 이제 이거를 시작과 끝을 이렇게 움직여서 간다. 스토리텔링을 한다. 이 6개의 카테고리를 자연스럽게 엮어서 순서에 맞춰서 이렇게 제시를 하면 스토리텔링이 그려지게 되면 정크피라는 단어가 자연스럽게 사라질 거예요. 이 스토리텔링이 눈 감고도 자연스러워질 때까지, 매끄러워질 때까지 계속 반복을 해주세요. 그러면 이제 정크가 서비스로 바뀌는 때가 올 겁니다. 이제 렌더의 눈으로 우리가 이 상황을 좀 해석을 해보자면 우리의 수수료는 오리지네이션과 언더라이팅을 커버하겠죠. 기빙트리 같은 경우는 픽스드 피로 프로세싱 피와 언더라이팅 피를 뺍니다. 그런데 파일을 구조할 때 또 검토할 때 있죠. 또 이제 AUS 돌리다 보면은 가끔 뭐 QM이 안 맞을 때도 있고 뭐 하이 프라이스 모기지가 나올 때도 있고 허를이 분명히 생겨요. 케이스마다 우리가 청구하는 수수료가 다르기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없애야 될 오해는 뭐냐면요. 렌더를 쇼핑하면 클로징 코스트 전체가 내려간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계셨어요. 왜냐하면 1번 렌더는 6.75에 5만 불을 받기로 했는데 렌더 2는 6.75에 3만 불, 렌더 3는 6.75에 1만 불 이런 식으로 서로가 비딩을 하니까 점점 더 좋은 경쟁사를 받을 수 있지 않을까라고 오해를 하시거든요. 근데 10군데 전화를 해가지고 손님들이 전체 받는 거는 뭐 많으면 옵션 2개, 3개 정도에서 스탑이에요. 왜냐하면 그 대출업자들 입장에서는 나는 이 정도 안 받으면 일을 안 할 거야. 나는 이 정도가 미니멈 피야 라고 하는 부분들이 많거든요. 솔직하게 딱 까놓고 말씀을 하시는 게 좋아요. 렌더 쇼핑으로 안 되는 거는 론 오피서가 이렇게 합니다 라고 하는 부분들이 정확하게 브레이크다운이 되면은 신뢰를 좀 얻겠죠. 그렇다면 우리가 섹션 A 피에 있는 비용은 저희 대출업자의 비용이니까 저희가 컨트롤할 수 있을 것이고 론 에스tim의 섹션 B부터 H까지는 업자가 컨트롤하지 않기 때문에 없을 것이고, 그죠? 그러면은 이제 그쪽에서 저희가 좀 이기고 들어갈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어프레이저하고 크레딧 리포트를 좀 얘기해 볼게요. 어프레이저는 어프레이저 매니지먼트 컴퍼니가 배정을 해요. 우리가 하는 것도 아니고요. 그리고 QC 컴퍼니가 하는 것도 아니에요. 우리도 고객도 감정사를 고를 수가 없어요. 전적으로 바이어를 위해서 일을 하는 거거든요. 자, 그래서 이제 이 표현을 보시면은 40만 불짜리의 집이 클로징 코스트 2만 불을 내는데 더 내고 있지 않다라는 거를 브레이크다운으로 보여드립니다. 정리해드립니다라는 방식이 될 거예요. 크레딧 리포트는 지금 저희가 다른 에이전시랑 지금 계약을 하고 있거든요. 지금 137불 내고 있는데 80불 정도로 제가 좀 줄여볼 생각이에요. 이게 패스트루 비용이에요. 어떻게 할 거냐면 처음에 137불을 내지만 손님이 클로징 할 때 50불, 100불을 크레딧을 받아가서 체감되는 비용이 80불대로 떨어질 수 있다면 이 항목들에 있어서 쇼핑이 불가능하니까 예를 들어 손님께서 클로징 코스트 얘기를 할 때 좀 민감한 부분은 프레이저 피가 500불인데 왜 1000불로 보여지냐? 크레딧 리포트 비용이 137불인데 왜 300불로 디스클로즈 하냐? 같은 부분들, 우리가 컨트롤할 수 없는 부분들의 에너지를 다른 데로 돌릴 수 있게 될 겁니다. 자, 타이틀 회사 얘기를 좀 해볼게요. 과거에 우리가 서비스 얘기할 때 있죠. 뭐 search fee, exam fee, 그다음에 lender title policy, 그다음에 고객의 지분을 지키는 owner's title policy. 이렇게 보통 타이틀 회사에서 제공하는 보험 타입이 있는데요. 클로징 자체를 운영하는 세ttlement 서비스까지도 어떤 타이틀 회사들은 이걸 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Fidelity나 First American이나 대형 회사들은 타이틀 회사를 운영하면서 세ttlement 서비스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스테이마다 좀 달라요. 조지아 같은 경우는 클로징 어터니가 진행을 하고요. 캘리포니아 같은 경우는 에스크로가 보통 진행을 합니다. 그러니까 타이틀 보험도요, 쇼핑이 가능하거든요. 레스파에 저희가 이제 적용이 되는 거니까 손님들 입장에서는 이거 셀러가 정해주는 타이틀 보험 써야 되는 거 아니에요? 라고 하고 리스팅 에이전트들도 보통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이거는 저희가 정면으로 반박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하는지 좀 보여드릴게요. 자, 구글에 가서요. 섹션 9이네요. 자, Title Insurance falls primarily under Section 9. 이건 뭐냐면 바이어가 결정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리스팅 에이전트가 나는 무조건 ABC 타이틀을 써야 돼라고 하면 우리 바이어를 레프레젠테이션을 하는 론 오피서는 아니다. 우리가 더 좋은 타이틀 회사를 섭외할 수 있다. 하겠다라고 얘기할 수 있게 될 겁니다. 그런 식으로도 많이 뺏었어요. 제가 레날홈인데
레날 타이틀을 쓰거든요. 뭐 어쩌고 저쩌고 막 얘기가 많은데 됐고 바이어가 타이틀 인슈런스 써야 되니까 옮기자. 그랬더니 타이틀 회사가 바뀌면 타이틀이 운영하는 에스크로는 이제 사용을 못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전체 세팅이 다 바뀌게 되는 경우도 있었어요. 가끔은 렌더랑 비딩할 때, 셀러랑 내고를 할 때 뭔가 수가 틀린다. 내 쪽으로 좀 더 보호를 땡겼으면 좋겠다 싶을 때는 이 섹션 9 룰을 적용하셔가지고 너는 이거 바이올레이트 하면 타이틀 데미지 타임스 3배, 트리플 데미지 내가 그 페널티를 걸겠다. 이렇게 얘기하면 보통 다 조용해집니다. 만약에 난 안 된다, 못 하겠다 하는 분들은 이 타이틀 비용이 갑자기 확 줄어드는 경험도 있을 거예요. 저희가 이 카운티 주 정부에 있는 법으로 좀 정해진 비용들을 얘기를 해볼게요. 리코딩 피는 고정 수수료예요. 그다음에 트랜스퍼 텍스는 리걸 피니까 캘리포니아 같은 경우는 뭐 1000불당 뭐 1.1, $1.10 이렇게 얘기를 보통 해요. 근데 조지아 같은 경우는 제가 보니까 $1,000 to every dollar 이렇게 보통 보이더라고요. 트랜스퍼 텍스를 보니까. 관례상 셀러가 부담을 하거든요. 그런데 계약서에서는 모든 게 협상 가능하다라는 게 펄치스 어그리먼트에 존재합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딱 짚고 넘어가야 돼요. 이 비용들이 intangible tax인데 대출 자체에 세금을 매기는데 요게 적용하는 방식에 따라 로케이션마다 달라질 수 있습니다. 트랜스퍼 텍스를 지금은 붙이지만 나중에 바뀔 수 있습니다를 딱 대놓고 얘기를 꼭 하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보험회사랑 인스펙터들 얘기를 해보자면 이거는 보통 쇼핑을 할 수 있어요. 보험은 첫날부터 손님들이 자동차 보험 하듯이 같은 dwelling coverage이지만 보험회사에 따라 가지고 연페이먼이 400불에서 800불 차이가 나요. 그러니까 어떤 주 같은 경우는 최근에 가입이 좀 까다로워졌죠. 특히 화재 뭐 위험 지역 같은 경우는 견적을 좀 일찍 시작을 해야 될 거예요. 인스펙션 같은 경우는 클로징 할 때 밖에서 내고요. prior to close 비용으로 이제 지불이 되고 고객이 직접 선택하고 바이어가 할 수 있는 보험 중에서 가장 저렴한 보험이 될 거예요. 손님들이 아무리 이 집을 사고 싶다 하더라도 인스펙션에서 문제가 있거나 보험 커버리지가 안 되는 집이 있다 그러면은 우리가 양심적으로 도의적으로 손님께 설명드려가지고 이 집이 어떤 이유 때문에 이게 안 되고 있는데 불편한데 손님 어떻게 하실래요? 정도는 얘기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스타팅 포인트가 거기서 시작을 한다면 이 트랜지션이 깨지더라도 손님이랑 신뢰가 생기니까 다시 손님이 돌아오시게 될 겁니다. 요걸 좀 이제 집중을 해볼게요. 손님이 선택할 수 있는 것, 손님이 선택할 수 없는 것을 구분을 해봤어요. 그러니까 왼쪽 고객이 선택할 수 있는 거는 타이틀 회사, 보험, 인스펙터, 그다음에 클로징 날짜, 렌더가 될 거고요. 오른쪽 고정 같은 경우는 appraisal management company, appraisal report죠. credit report, recording, transfer tax, intangible taxes, 그다음에 뭐 property tax가 될 겁니다. 그러니까 방향을 전환하는 거예요. 이 코칭의 포인트는요. 대화의 방향을 내가 리딩을 하는데 어떻게 리드를 하느냐, 어떤 속도로 리드를 하느냐 이게 정해지는 거고요. 고정 항목에 대한 거는 흥정을 하지 마시고요. 이거는 fixed fee고 third party fee니까 내세요. 인보이스들이 있습니다. 라고 해야 될 것이고 흥정하는 네고시에이션을 하는 방향을 왼쪽으로 다 옮기세요. 자, 그래서 이제 40만 불짜리 집을 내가 산다면 5% 다운을 하고 컨벤셔널 30years를 쓴다면 어떻게 될 거다라는 게 쭉 브레이크다운에 나와요. 이거를 론 에스티메이트로 풀어낼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fee worksheet으로 풀어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분들 같은 경우는 클로징 코스트가 1165불 나왔어요. 다운 페이먼트 2만 불을 해야 되고 클로징 코스트 1165불을 해야 되니까 실제로 클로징 날짜에 와이어 해야 될 비용은 3165불이 됩니다. 근데 기빙 트리 스타일은 손님께 와이어를 2번 하는 불편함, 그리고 잘못된 뭐 패딩 피나 undisclosed fee를 손님께서 또 내야 되는 불편함을 없애는 데 포인트를 주는 거잖아요. 3165불이라고 되어 있으면 이거를 반올림을 하세요. Every thousands of dollar로 반올림을 해서 손님 3165불 내지 마시고요. 31,000불을 와이어 하시고요. 남은 차액은 되돌려 받으세요. 어차피 와이어 낼 건데 요것 때문에 우리가 좀 불편한 상황이 생길 수 있다는 거죠. 예를 들어 본다면 아까 전에 얘기했던 이 클로징 날짜를 우리가 정한다 그랬습니다. 그죠? 프리페이드 인트레스트에 영향을 주니까요. 만약에 이 대출업자 때문에 우리 펀딩 웨어하우스 스케줄 때문에 셀러가 클로징 디스클로저 사인을 안 해가지고 이 트랜스퍼가 안 됐을 때 손님은 론닥 사인하고도 일주일 동안 기다릴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런 상황이 생겼을 때 만약에 이 브레이크다운이 3불, 5불, 10불이 틀려져가지고 만약에 클로징을 못한다, 에디셔널 와이어를 해야 한다 그랬을 때 얼마나 귀찮겠어요. 불가능한 건 아니지만 그 귀차니즘을 제껴보자, 넘겨보자 라는 취지로 그렇게 유도를 한다면 충분히 설명이 될 겁니다. 요거는 사실 아무도 말을 안 하는 부분이에요. 론 오피서는 이자랑 금리랑 페이먼만 얘기하면 되지 뭐 이러는데요. 어떤 경우는 프로퍼티 텍스에 따라 가지고요. 이
금액이 달라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월 납부액이 대략 뭐 633불인데 어떤 집은 100불이래요. 금리 얘기를 꺼내기도 전에 이 프로퍼티 텍스를 이제 봐야 되겠죠. 지금 제가 전체적인 에버리지를 보느라고 이렇게 설명을 한 건데 여기에서 추가 설명을 드리자면은 서포먼 텍스가 될 수도 있겠죠. 집을 구매를 했는데 전 주인이 샀던 가격과 새로운 주인이 샀던 가격의 갭의 퍼센티지가 추가로 나오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손님이 리스팅 가격이 아니라 총 monthly payment과 내가 out of pocket cost를 비교할 수 있도록 코칭을 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같은 집이라도요, 클로징 코스트가 달라지는 이유이기도 하는 거예요. 캘리포니아를 얘기 좀 해볼게요. 캘리포니아는 좀 특이한데요. 구매 시점에 과세 평가액이 구매 가격으로 리셋이 됩니다. 그러니까 셀러가 프로퍼티 텍스를 얼마를 냈든 간에 새로운 바이어의 purchase price로 리셋이 되는 거죠. 그래서 Proposition 13에 기준한다면 1%와 지역의 추가분, 그래서 실제로는 텍스가 1.1%에서 1.25를 잡으시고요. 멜로루즈가 있다 그러면 더 높아질 거예요. 준비가 안 된 바이어를 당황하게 만드는 거는 서포멘털 텍스빌인데요. 카운티가 클로징 후에 재평가를 하고요. 몇 달 후에 별도의 추가 고지서를 손님께 보냅니다. 그러니까 에스크로 밖으로 클로징 후에 보내는 거예요. 이걸 안내받지 못한 바이어는 이거 착오 아니야? 계산 잘못된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고요. 더 나쁘게는 우리가 렌더가 숨겼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어요. 이게 너무 신기한 건데 프로퍼티 텍스 문제가 나오면은 부동산 에이전트한테 물어보는 게 아니라 저희한테 전화가 오고요. 오늘 이자가 어떻게 돼요? 라고 하는 질문들은 론 오피스한테 전화가 오는 게 아니라 부동산 에이전트한테 전화가 갑니다. 너무 신기한데 그렇게 이제 계속 왔다 갔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모든 고객들한테는 신청 단계에서 미리 알려주는 게 좋아요. 이거는 부동산 에이전트가 해야 될 일인데 우리가 해준다면 거기서 이제 좀 더 대화가 진행이 될 겁니다. 교자 같은 경우는 intangible tax가 있어요. 이건 론 어마운트 금액에 따라서 정해지는 텍스거든요. 뭐 어떤 부분들은 1.5달러에서 시작을 한다 그래요. 그러니까 상한선이 25,000불이에요. 38만 불 대출이면 한 1,140불 정도 바이어 부담으로 내야 될 fee입니다. 그러니까 30year mortgage 같은 경우는 항상 과세 대상이에요. 자, 두 번째. 저희가 이 HB586라는 룰이 있습니다. 만기 62개월 이내의 노트는 면제입니다. 예를 들어서 뭐 하드머니나 브리치 론을 하시는 분들 있죠. 그런 분들은 이 홈스테드 exemption을 신청하시면 세금도 줄고요. 에스크로 납부액도 줄어들게 될 거예요. 캘리포니아와 조지아 이 두 가지를 비교한다면 똑같은 40만 불 집을 구매했을 때 조지아는 인텔리버 텍스를 부과하고 근데 캘리포니아 서퍼먼 텍스를 비교하고 그다음에 홈스테드 마감일이 있어요. 클로징 담당자도 달라요. 에스크로냐 뭐 클로징 변호사냐 템플릿을 만들 때 있죠. 내가 전체 49개 주 적용 가능한 템플릿을 만드는 게 그래서 이제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캘리포니아 템플릿을 딱 만들어 놨다가 조지아 둘루스에 있는 바이어에 딱 줘버리면은 갑자기 시작부터 천불이 틀려지니까 이 템플릿을 만들 때 컴플라이언스를 지켜라 라는 의미는 그 주에 맞는 적합한 데피니션을 적용해라 라는 이제 말로 이해해 주시면 됩니다. 자, 퍼체스를 할 때 있죠. 셀러 크레딧 여기에 대한 얘기를 좀 해야 돼요. 우리가 이게 가장 큰 건데 오퍼를 이제 쓸 때 셀러가 바이어의 클로징 코스트를 일부 혹은 전부를 부담하겠다라는 거예요. 요거를 근데 우리 론 오피서들은요. recurring closing cost와 non-recurring closing cost로 구분을 해야 됩니다. non-recurring closing cost는 반복되지 않는 비용이니까 예를 들어서 홈 워런티 같은 것도 포함이 되는데요. recurring closing cost 같은 경우는 구분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자, 이제 봅시다. 캐시 클로즈에서 빠지고 fee에서 빠지고 프리페이지, 에스크로 예치금까지 커버할 수 있는 거예요. 그죠? 근데 리밋도 중요해요. 다운 페이먼트는 절대 사용할 수 없고 그다음에 프로그램 상환을 초과할 수 없으며 컨벤셔널 때는 셀러 컨세션 몇 프로, FHA, VA는 몇 프로 이런 가이드라인이 있죠. 이거는 다운 페이먼트 금액의 퍼센티지에 따라서 셀러 컨세션 금액도 정해집니다. 자, 그다음 결정적으로 실제 비용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액추얼 클로징 코스트는 5,000불인데 10,000불 받았으니까 5,000불은 클로징 코스트 내고 5,000불은 캐시로 셀러가 바이어한테 주고 이런 게 안 된다는 거예요. 초과분은 그냥 사라지는 돈이에요. 그러니까 크레딧 달러 투 달러마다 셀러의 순수익이 줄어드는 거니까 우리가 셀러 크레딧 더 많이 달라고 하면 할수록 우리의 퍼체스 오퍼는 점점 약해지게 될 거예요. 자, 그래서 이거를 IPC, Interested Party Contribution 이라고 부르거든요. 프로그램별 상환인데 컨벤셔널 론 같은 경우 다운페이 10% 미만은 집값의 3%, 그다음에 다운페이면 10 to 25% 다운 같은 경우는 6%, 그 이상은 9%이고요. 투자형 부동산 같은 경우는 다운페이먼트와 무관하게 2%, 그다음에 FHA랑 USDA 같은 경우는 프라이머리 레지던스이니까 또 가버먼트 론이니까 6%, VA 론은 컨세션 4%, 클로징 코스트가 별도니까 4% 넘어갈 수는 없어요. 그죠?
저희 그 non-QM이랑 DSCR은 얘기를 안 했거든요. 이거는 인베스터마다 달라요. 그러니까 누구에게 크레딧을 줄 때 있죠. 받았을 때 이 구조를 우리가 정확하게 이해를 하고 어떤 상품에 페어링을 하겠다라고 생각하고 그다음에 이 차트를 보면 답이 그때그때 나오게 될 겁니다. 여기서 많이 깨져요. 인베스트먼트인데 컨세션 너무 많이 받아가지고 깨지는 경우도 있었고요. 6%씩 받아왔는데 다운페이를 3%, 5%밖에 안 하니까 받은 돈 다 못 쓰는 경우도 있었어요. 그런 부분을 조심해야 됩니다. 다시 요거 좀 한번 얘기할게요. 셀러 크레딧, IPC는요, 바이어 에이전트 크레딧, 셀러 에이전트 크레딧도 포함입니다. 전체 금액을 얘기해야 돼요. 그래서 크레딧은 의도적으로 우리가 이렇게 조절할 수 있는데요. 이 세 가지 프로세스를 기억해 주세요. 첫 번째, 론 오피서가 실제 필요한 금액을 계산하고요. 이거를 바이오 에이전트에게 전달합니다. 그러면 이 요구 금액은요, 실제 비용이랑 굉장히 비슷해야 될 거예요. 그 다음 두 번째, 이 바이어 에이전트가 마켓을 좀 읽겠죠. 바이어 마켓인지 셀러 마켓인지, 지금 오퍼를 쓰려고 하는 지역이나 이 집이 리스팅이 나온 지 며칠이 됐는지, 얼마가 됐는지를 보겠죠. 그 다음에 좀 슬로우한 마켓에서는 보통 2%, 3%를 달라 그러면은, 경쟁하는 관계에서는 이 딜이 깨질 수 있는데요. 아닌 경우에는 더 많이 받아내는 경우도 있을 거예요. 요즘에 빌더들 같은 경우, 하도 집이 안 팔리니까 3만 불, 5만 불, 7만 불 막 주죠. 줘도 클로징을 못하는 시점인 거예요. 새 집도 그만큼 주는데 헌 집은 사실은 더 받아내려면 받아낼 수도 있겠죠. 셀러가 40만 불짜리 집을 35만에 팔아야 되는데 40만 불의 집을 팔면서 5만 불을 크레딧 주겠다 한다면 셀러가 어차피 가져가야 되는 돈은 똑같거든요. 그죠? 그다음 세 단계 실제로 쓸 만큼 요구를 하는 겁니다. 초과 크레딧 사라지니까 초과분만큼은 오퍼가 약해지는 거니까 우리가 만약에 크레딧을 2만 불을 주는 셀러를 만났다면 2만 불을 있는 걸 다 받아가지고 바이다운이든 뭐 어쩌고저쩌고를 해가지고는 녹여낼 수도 있지만 만약에 이것 때문에 딜이 깨지고 흥하고 쇠하고가 만약 결정이 되는 상황이라면은 정확한 비용만 청구하고 우리가 그거에 맞춰서 조절을 한다면 셀러도 우리 오퍼를 좀 더 좋아할 것이고 그죠? 그렇게 막히는 부분들을요 손으로 쓰기 시작하면은 몇 개 안 됩니다. 그러니까 그 대안들을 우리가 라이팅으로 제시할 수 있다면 말로 하면 안 돼요. 이메일, 문자, 그죠? 그 비디오 요걸로 이제 전달을 해야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 우리가 템포럴 웨이 바이다운을 지금 하잖아요. 이게 프로모션인데 렌저 페이드 구조를 우리가 차트로 브레이크다운으로 설명해가지고 전달하는 게 말로 설명하는 것보다 훨씬 쉽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캐시 투 클로즈를 줄일 수 있는 세 가지 방법을 설명을 드릴게요. 첫 번째는 주택보험 쇼핑을 하는 거예요. 프리페이드 항목이랑 에스크로 납부액을 동시에 낮춰줄 거예요. 두 번째, 월 말에 클로징을 일부러 해서 프리페이드 인트레스를 줄이세요. 7월 17일 날 클로징 하지 마시고 7월 29일 날 클로징 하세요. 그죠? 38만 불 대출 기준으로 한 700불 정도 차이가 날 겁니다. 그다음 세 번째, 오너 타이틀 policy를 우리가 뭐 포기할 수도 있지만 유지를 권하고 셀러의 크레딧 받아가지고 처리할 수도 있을 거예요. 고객이 거절을 하거나 안 한다 그러면은 이거를 꼭 라이팅으로 남기세요. 순서를 이제 딱 정해보자면 이게 중요하거든요. 크레딧 먼저, 그다음 보험, 그다음에 타이밍. 타이틀 인슈런스 포함하는 거는 사실은 최후의 수단이에요. 정말 클로징 코스가 없을 때. 그러니까 요거는 순서에 맞춰서 얘기를 한다면 우리 대화의 프레임을 우리가 전환할 수 있을 겁니다. 대화하는 방식인데요. 설명 없이 론 했으면 띡 던져놓고 손님 이거 이 사인 하세요 라는 거를 우리가 피해야 돼요. 원래 다 그래요 라고 말하거나 클로징 코스트가 2에서 5%니까 그 정도만 하면 됩니다 라고 하든가 계약 중에 처음으로 에스크로 계약하고 나서 처음으로 캐시 투 클로즈 금액을 듣게 하든가 하지 말아야 될 것들이 이렇게 있어요. 자, 그 다음 우리가 이제 해야 될 건 뭐냐면 숫자를 보여주기 전에 3버켓을 먼저 설명하겠죠. 손님 클로징 코스트를 이제 형성하는 구조는 다음과 같습니다. 설명을 하고요. 수수료 뒤에 어떤 회사가 어떤 비용을 청구하는지를 설명을 해야 됩니다. 어프레이저, 론 에스티밋, 기빙 트리 론 에스티밋이고 섹션 B에 있지만 우리가 받는 금액이 아니에요. 크레딧 리포트 비용이 300불이지만 실제는 137불이고 이건 우리가 받는 게 아니라 쟤네들 비용이에요. 라는 거를 우리가 설명을 해야 될 것이고요. 쇼핑 전에 아이템마이즈드 에스티메이트를 반드시 전달해야 될 것이고 그 다음 신청 단계에서 스테인마다 특이사항, 특별한 사항들이 있겠죠. 조지아 같은 경우는 프로퍼티 텍스를 캡하는 게 없으니까 타주에서 이 조지아 집들을 비싸게 사는 사람들이 극도로 경계할 것이고 캘리포니아 같은 경우는 이 사람이든 저 사람이든 프로퍼티 캡이 있으니까 2%씩밖에 안 올라가니까 뭐 누구든지 웰컴 할 것이고 방법에 따라 주에 따라 달라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팅의 순서를 흐름을 바꾸는 문장을 좀 써봤는데 누가 돈을 받는지 정확하게 보여드릴게요. 투명하게 보여드릴게요. 모든 아이템에서는 모든 달러에는 대상이 다 다르다라는 거를
먼저 짚어놓고 시작을 합니다. 자, 그래서 이 세 가지 오브젝션을 매번 듣는데 이게 좀 패턴 같아요. 이거를 에버그린 컨텐츠로 찍어서 올린다면 사실 괜찮을 것 같아요. 먼저 공감을 좀 하시고 메커니즘 설명하고 기빙트는 이렇게 합니다. 이 순서를 이 오브젝션에 적용을 한다면, 자, 첫 번째, 이 everyone has their hand in my pocket. 우리 돈을 누가 지금 태핑하고 있는 느낌이 든다면 먼저 공감을 하시고요. 그 다음에 어떤 카테고리들이 비용이 청구가 되는지 짚어보시고요. 왜 아무도 정확한 숫자를 못 주나요? 라는 거에 대한 정면 반박을 하고 이제 다음 스텝으로 넘어갈 수 있게 될 겁니다. 보통은 프로퍼티 주소가 나오면은 우리가 정확한 숫자를 줄 수 있거든요. RMS 에스티메이트를 프로퍼티 텍스, 프로퍼티 타입 이런 것들을 우리가 역산해서 이제 줄 수가 있겠죠. 고정 비용인가요? 아니면 퍼센트인가요? 이것도 솔직히 둘 다거든요. 어프레이저 피랑 리코디는 고정이 될 것이고 타이틀 프리미엄과 트랜스퍼 텍스, 인테지블 텍스는 금액에 비례합니다. 베리어블 피인 거예요. 각 트랙을 몸에 벨 때까지 계속 소리내서 연습을 하다 보면 1, 2, 3번 순서가 있다면 어떨 때는 3번을 먼저 얘기할 때도 있을 것이고 어떨 때는 1번을 먼저 얘기해야 될 때도 있을 겁니다. 자, 이렇게 기빙트리의 게임 플랜은 이렇습니다. 모든 파일을 이렇게 적용하면 이런 표준을 스탠다드를 만들어 놓으면 이제 일할 때 좀 쉬워지실 거예요. 쇼핑 전에 먼저 이제 에스티메이트 전달하시고요. 척 상담하실 때 3버켓 설명하시고 고객이 원하는 대로 영어, 한국어 뭐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해가지고 이메일로 써서 브리핑 하시고 서포멘트 텍스를 캘리포니아에서는 경고를 해야 됩니다. 조지아에서는 인테지블 텍스를 홈스테드를 보험을 설명을 해야 될 것이고 카운티별 세율은 정확하게 모르겠으면 제미나이로 한번 돌려서 챗GPT로 돌려가지고 전달해야 될 것이고요. 내가 일하는 바이어 에이전트 컨택을 꼭 달라고 하세요. 그래야지 그 에이전트가 의도적으로 셀러 크레딧 얼마를 받아내야 됩니다라는 거를 우리가 정해놓고 진행하겠죠. 변경사항이 생기잖아요. 그러면은 당일날 updated pre-approval letter, updated loan estimate, quotation, fee를 전달을 해야 될 것이고 그 다음에 만약에 계약이 진행이 된다면 initial loan estimate, last loan estimate, initial closing disclosure, final closing disclosure의 walkthrough, breakdown을 정확하게 설명을 해야 될 것이고 고객이 그 클로징 테이블에서 모든 항목들을 알아볼 수 있도록 그래서 론닥 사이닝 할 때 2시간, 3시간이 걸리는 게 아니라 10분, 20분 안에 클로징 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안내하는 게 우리의 job duty입니다. 6가지의 습관인데요. 어렵지 않다고 생각해요, 저는. 6가지가 이렇게 모이면 우리 고객들이, 손님들이 차분하게 클로징 할 수 있는 그런 경험들을,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됩니다. 우리를 통해서 그렇게 전달이 돼야 됩니다. 자, 그래서 테이크어웨이 마무리할게요. 클로징 코스는 3개의 버킷이 있어요. 그중에 수수료는 하나일 뿐이니까 모든 항목을 설명하시고요. 그 격차를 만드는 랜더 프라이싱이 아니라 지역이 돼야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셀러 크레딧 같은 경우는 상한이 있으니까 너무 많이 준다 그래도 다 받지 마세요. 집값을 깎으세요. 40만 불 집을 5만 불을 받는다 그랬을 때요. 바이오 에이전트가 긴밀하게 얘기를 해서 38만 불에 3만 불 크레딧, 36만 불에 1만 불 크레딧 이런 식으로 조율을 좀 하셔요. 그래서 우리가 정확한 전달이 될 수 있으면 제일 좋겠고요. 그 다음에 기빙트리의 스탠다드는 고객이 쇼핑하기 시작하기 전에 itemized estimate, loan estimate는 fee worksheet 전달하는 거에 있습니다. 누구처럼 2%입니다, 3%입니다, 5%입니다. 이렇게 얘기하지 마시고 7월 달에 클로징을 한다면 텍스와 인슈런스는 이렇게 계산될 겁니다. 라는 걸 우리가 캘릭스 포인트를 통해서 계산을 하고 서류를 낼 수 있다면 가장 좋을 거예요. 자, 모든 수수료에는 페이스가 있습니다. 그죠? 누가 돈을 어떻게 받는지 보여주면 objection items는 없어질 거예요. 두려움도 없어지고 걱정도 없어지고 이제는 돈 얘기를 바로 진행할 수 있게 될 겁니다.